함께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추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자라자라잡 잡수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텐션 낮으신 분 딱 한 분 계시네요. 알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탁 떨어진 거 아시죠?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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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리겠어요. 오늘. 힘들어 끌어올려. 이러지 말자. 그냥 하자고요. 우리 억만장관님, 탁구장님, 시고르자부장님, 돌보미님, 빵근님, 채찐등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이에요. 추석이에요. 우리가 또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때 뭐 계획 있으신가요? 추석 때요. 또 즐겁게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야죠. 일은 안 하시고? 일 안 할 겁니다. 네, 저희 이쁜 또 조카가 오기 때문에 몇 살이죠? 한 20개월 정도? 오, 애기다. 걸어 다니죠? 네, 걸어 다니고. 왜요? 많은 거야. 20개월이다 걸어 다니죠. 이건 무슨 질문이에요? 걸어 다니고 말은 아직 거의 잘 못하는.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네, 그냥 이거 저거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이모, 고모. 못해요, 고모. 네. 그래요? 누군지 알아. 고모 누구야? 이러면.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네, 아주 귀엽습니다. 종혁쌤은요? 저는 이제 고향 내려가야죠. 어디 가세요? 고향 대구입니다. 대구. 영천 아니신가요? 영천? 네, 운전해서 내려가야죠. 언제 가세요? 내일 갑니다. 내일 아침? 내일 오전에 가야죠. 제일 막히겠다. 뭐 어쩔 수 있나요? 왜 오늘 가야죠. 밤에 안 가세요? 오늘 밤에 음주운전 아닌가? 숙취가 이 밤까지 지속되면서. 오늘 밤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 집에서 하루는 좀 덜 자야 돼요. 독립적인 아들. 솔직하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엄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엄마 없이 살 수 없지만 같이는 또 같이 살 수 없다. 엄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약간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니까요.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는 뭐예요? 전 잔소리 이제 안 하죠. 안 하세요? 네. 잔소리는 안 하죠. 쌤은요? 일찍 다녀라. 일찍 다녀라. 저희는 통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시요? 저희는 보통 한 12시 정도? 진짜로요? 네. 통금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세요? 거의 그래도 비슷하게 늦어도. 와, 대박이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사실 최근에. 네,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시나 봐요. 보통은 이제 제발 좀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제발 좀 나가라. 이게 정상 아닌가요? 나가지 말라네요. 네, 아주 끼고 지내고 싶으신가 봐요.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차례 지냅니다, 우리 집에서. 정말 전 붙이고. 네, 네, 하시겠네요. 네, 내일 전도 붙이고 요리도 뭐 저는 전만 붙이지만 어머니가 하시지만 싫으네요. 전 제가 다 합니다. 여기 다 하시거든요. 요리를요? 네. 전도 다 붙이시고 뭐 진짜? 생선 뭐 네, 제가 다 그 합니다. 차례상을 다. 밤도 까고 막. 네, 그럼요. 모든 밤을 걸. 까는 게 아니고 밤을 친다 그러죠. 밤을 치는 거요? 네. 원래 집에서 그 남자분들은 항상 밤 까고 있거든요. 맞아요. 밤을 까는 치죠, 거. 이렇게. 그렇구나. 전 부치러 내려가시는 거구나. 네. 무슨 전 좋아하세요? 저는 동태전 제일 좋아합니다. 동태전. 그게 진짜 막 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동태전. 동태전. 약간 그 지역이나 아니면 집안마다 그 좀 다르더라고요. 전 종류가. 맞아. 그 산적 특히 단무지를 넣는지 안 넣는지. 맞아요. 단무지 넣으세요? 단무지 안 넣습니다. 저희도 안 넣어요. 안 넣으세요? 네. 저희도 원래 안 넣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한번 넣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했던 전 중에 하나가 다시마전? 다시마전이 뭐지? 다시마에다가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그걸 붙여서 먹는 거예요. 어디 그거예요? 그것도 마산이나 포항 쪽. 네, 약간 그런 쪽인가 봐요. 마산이나 네. 포항 쪽. 육전. 대구는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게 오늘 추석 특집이니까 얘기합시다. 각 지역마다 자세 나왔어. 각 지역마다 명절 때 올리는 제사상 음식은 다 조금씩 다르죠. 실제로.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홍어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 올리던데? 제주도에는 카스테라 올린다고. 네, 맞아요. 네. 떡 대신 카스테라를 올리고 그다음에 포항 쪽은 이제 문어를 올리고 경상도 쪽은 이제 돈백이라고 해서 상어고기를 올리고 마산에 상어고기 집 같은 데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상어고기를 올리고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근 튀김? 당근 튀김 뭐야?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이제 허파전. 허파전? 네, 소허파. 뭐야? 네, 소허파전. 저 서대문에 허파전골 되게 맛있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름은 모르시죠? 네, 몰라요. 맨날 어디 맛집 말하면 위치만 아시고. 위치만
궁금하셔. 맞아요. 꼭 같이 가게 하려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집은 좀 특이한 거 올린다 이러신 분들 안 계시려나? 당근 튀김이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당근 튀김 처음 봐요. 당근 튀김. 당근 튀김, 아보카도 튀김은 봤는데 아 당근 진짜요? 아보카도 튀김 맛있어요. 그 살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봤다고? 그냥 먹었다고. 아. 먹었다고. 아 제주도도 상어고기를 먹는구나. 오. 근데 빵그님이 너무 웃겨. 할머니가 시도해 보신다 했는데 끔찍한 끔찍한 맛이었어. 끔찍하셨구나. 이게 원래 이제 그 제사 음식, 제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올리는 게 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학에서부터 그러니까 동학의 제사상하고 네. 우리나라 전통 제사상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서? 다른데 동학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이건 또 너무 그건데 들려주세요. 딥한데 들려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에요. 할머니. 동학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조상의 피가 나로부터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조상을 잘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상은 돌아가셨으니까. 차례 그 제사상 잘 해야죠. 아니죠. 나를 잘 먹여야 돼요. 모든 피가 나한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나를 잘 먹여야 돼요. 이 모든 피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제삿날은 나를 위한 날. 나를 위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올리는 거예요. 동학의 제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렇죠. 조상이고 나발이고 조상의 피가 나한테 있다니까. 내가 곧 조상이다. 내가 본 조상이다. 근데 제주도는 왜 카스테라 올려요?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원래 제주도는 카스테라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그 소위 말하는 케이크를 이제 하다가 카스테라로 바꿔진 건데 그게 이제 제주도로 건너온 거예요. 네, 제주도로 건너와서 그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이제 일본군 징집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떡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떡이 그 제주도는 쌀 농사가 안 돼요. 쌀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카스테라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떡 대신하기 대신하는 시작을 한 거구나.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제주도 떡집에 그 제사용 카스테라 팝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올려도 돼요? 그럼요. 요즘에는 마음껏 올리세요. 그러면은 올리세요. 약간 내가 나중에 제사상 받는다 그러면 이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 없으세요? 나는 샤인머스켓. 오 귀여워. 나 샤인머스켓 올려줬으면 좋겠어. 있으세요? 초밥? 초밥? 네. 초밥 무슨 초밥? 연어 초밥? 그냥 맛있는 초밥? 맛있는 초밥. 네. 쌤은요? 종혁 쌤은? 랍스터. 저는 평양냉면. 평양냉면. 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하는 게 평양냉면이기 진짜? 때문에. 1등이 어디예요? 종혁 쌤 기준. 필동면허? 필동면허? 네, 을밀 때는 좀 짜고 필동면허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필동면허 충무로. 네, 충무로. 네, 저도 필동면허기 저의 원픽입니다. 진짜? 네. 그렇게 맛있어? 금강산에서는 먹어봤어요. 뭘요? 평양냉면. 아, 지금 진짜? 평양에서 드셔보셨나요? 평양 할머님이래요. 할머님, 평양 할머님. 금강산 갈 수 있을 때 가셨구나. 네, 육로로 갔을 때. 우와, 육로로 신기하다. 갈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육로로 갔었는데 전 맛없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가 더 맛있구나. 우리나라 게 훨씬 맛있어요. 맞아. 어,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든 서울이 제일 맛있다고. 막 강릉 닭강정도 서울께 파는 게 더 맛있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이제 있는 할 거지. 거예요. 이제 할 이제 할 거예요.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왜 자리를 꿰차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 진행해볼게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저희 우리 추석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실시간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쵸. 네, 첫 번째 선물은 우리 소민 쌤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희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 이거 인기 진짜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오는의 가족이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 쌤이 직접 네.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정규직의 길을 드린다고 비정규직의 길을. 합니다. 아, 네. 비정규직의 길을. 비정규직의 길. 비정규직의 우리 길. 같은 슈퍼 비정규직을 네네네 프리랜서를 위한 우리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청담동 사모님 같다고. 누구 내가? 네. 그러겠죠. 조은희 학생 머리 스타일이 50대 귀부인 스타일이네요. 오늘 머리 컨셉은 뭐예요? 그냥 빛날 해준대로? 스타일. 우리
거기 선생님이 해준 선생님. 대로. 아, 근데 약간 가르마가 확실히 좀 약간 2대8? 이쪽으로 더 같다고요? 9대1 아니에요? 거의 9대1에 가까운? 근데 약간 그런 거 봤는데 섹시함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가르마를 9대1이나 그런 쪽으로 걸로, 타야 되는데요? 타야 된다고. 그건가요? 노리신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노림수? 노림수? 방송 전 노림수? 노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가르마 자주 바꿔주는 게 탈모 예방에 좋다고 네. 합니다. 깨알 팁까지. 저의 가르마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해주는 거라서 선생님에게 다 맡긴다, 나는. 제 세상에 밀키트 올려도 되나요? 밀키트요? 해서 올려야죠. 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올려요. 자, 좋네요. 오늘은요, 여러분, 목요일이잖아요. 추석 전입니다. 연휴 전인데, 공기업 관리호 시간인데, 우리가 추석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공기업 얘기를 더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우리가 또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약간 쉬어야 되는데 또 취업 얘기 지겨워. 듣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겨워. 네. 그만 올리고 싶어. 자,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다가오는 게 그다지는 뭐 달갑지는 않겠죠, 사실. 그쵸, 이제 뭐 친척들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러저런 얘기 나오고 당연히, 그래 취업은 했니, 요즘- 여자친구는 있니 뭐 많죠 요즘 뭐. 어떻게 지내니, 네. 뭐 회사는 나가니 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텐데 회사 다녀도 문제예요. 요즘 회사는 어떻니, 아. 뭐 또 승진은 승진 언제 언제니? 하니, 결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막 이렇죠 뭐. 아, 지겹네요. 네, 고통스럽겠네요. 저녁 불고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썸네일 귀엽죠? 오늘 썸네일 보셨나? 토끼예요, 토끼. 네. 토끼요, 저희 가운데 센터 하셨던데 또. 자꾸 그렇게 센터 하는 거 욕심 좀 네. 제가 만드는 질투나요. 거라서. 네. 계속 그렇게 센터 하는 거 질투납니다. 네. 네, 요즘 아까 귀성길 그 차 예매 또 우리 이야기 잠깐 들었잖아요. 맞아. 여러분, 요즘에는 KTX 탈 거면 코레일 앱 들어가서 예매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우리 종혁쌤 얘기해 주실 알겠어요. 거예요. 서울역 가서 사는 거죠. 줄 서서. 아니 서울역 가서 1박 2일 막 몇박 어,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오픈런 느낌으로. 오픈런 느낌으로 기다리셔서 맞아요. 하셨다고.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니까 보통 당일날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막 예매를 사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불과 차 얼마 안 됐어요. 진짜요? 네, 저도 다음- 기억에 있어요. 다음 차 네. 오면 타고 다음 차 오면 타고 다음 차 오면 타는 거예요. 진짜? 아, 그 정도는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손절하는 손절. 저는 이제 그렇죠. 짐 바리바리 싸서 맞아요. 진짜? 약간 피난길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 역사 앞에서 앞에서 이제 말 타고 내려가도 제가 요새 말 타고 내려가시는 시절 아니었나요? 말 비싸서 걸어갔어요. 왜요? 집신 여러 개 이렇게 아, 깨가지고 호랑이도 만나고. 무서워. 어떡해. 윤종혁이 그땐 그랬지. 네, 귀성길 예매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선단 말이에요. 그 입찰구대로 이렇게 줄을 쭉 서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이제 다 앉으라고 해요. 왜 앉아야 공익요원들.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서 있으면 새치기도 하고 시비도 붙고 하니까 다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만한 짝대기를 들고 대나무 짝대기를 들고 앉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요. 머리 그럼 맞기 이렇게- 싫으면 앉으세요. 예.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누가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누가 새치기 하면 얘기해요? 저요? 저는 맞지 못해. 저도 그런 거 잘 못해요. 맞아. 네, 저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 특히 막 아주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어. 정말 자연스럽게 막 오셔가지고 네. 막 편의점에서도 네. 뭐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속으로는 내가 먼저 하는.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 끼어들기? 아니 운전할 때 만약에 제 친구가 운전할 때 되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 욕도 막 하고 저 너무 좋아요. 대리만족 되게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욕 안 하세요? 아니 저는 뭔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은 누가 잘못하면 막 옆에 가서 막 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나도 안 해봤어. 약간 그런 분들 보면은 우와. 멋있다. 난 속으로만 하는데 이렇게 안에서만 창문 다 올리고. 운전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속으로. 속으로만. 쌤은 하시죠? 전 전혀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화도 안 저는- 나고? 네. 화가 없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가 일단 기본 베이스여서. 아, 진짜? 네. 저는 운전할 때 되게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살짝 답답할 정도로 아, 얌전하게 진짜? 하시기 때문에.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한 50 밟고 이러시고. 그러지는 않는데 할머니는 아니시고요.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끼어들면 양보해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서울역에서도 줄 서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양보해 주실 거예요? 네, 진짜? 양보는 해줄 수는 있죠. 뭐 그 아침 새벽부터 와서 줄 섰는데. 양보는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안 해도 뒤에 다른 분들 뭐라는 분이 계시니까 맞아 어차피. 맞아 그럴 수 있어.
생각보다 화가 없으시구나. 네, 없어요. 네, 저는 화는 없어요. 네. 난 속에서 막 끓는데 어. 표현은 못해. 근데 대신 약간 비슷하시네요. 약간 저랑. 찐따 느낌으로. 쫄보 찐따여가지고. 아, 제이비 느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게 마지막이라면 땡큐지 집에 안 가도 되잖아. 진짜 집에 안 가고 싶어서. 약간 억지로 가시는구나. 아. 약간. 집에 안 가도 되잖아. 아니에요. 아. 가족들 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추석 연휴에 지원하기 좋은 공기업 선물 세트 느낌으로 오늘 어떤 공기업이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공기업들이 있죠? 뭐 카인드는 지금 지원이 끝났고요. 카인드는 끝났어요. 9월 6일 날까지. 오늘 8일이니까. 코바코도 6일까지. 끝났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주금공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상태고. 13일. 네. 주택금융공사 같은 네. 경우는 13일까지. 그리고 한전 KDN이 최근에 떴으니까. 네. 네. 한전 그런 KDN 상태죠. 최근에 떴고. 네. 금융 공기업도 있죠. 그렇죠. 금융공기업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쪽들 수출입은행. 있고. 네, 요즘 또 은행이 또 뜨나요? 네, 뜨고 있는 시즌이라 신한은행이나 이제 다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금융 공기업이랑 네. KDN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 하셨죠?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SGI 뭐 서울보증보험 15일까지 하고 있고, 뭐 수출입은행도 9월 15일까지, 주금공도 9월 13일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까지. 네. 그러면은 추석 연휴 때 이거 핑계로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취업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요즘에 취업 시즌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서 네. 나 이거 제출해야 돼가지고. 이거 자소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좋다. 네.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뭐 일단은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채용 규모는 한 100명 넘게 120명 채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뽑거든요. 네. 그래서 채용 규모는 한 40여 명 정도. 40여 명. 네네. 그리고 나머지도 뭐 보시면은 수출입은행도 한 35명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주금공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한 22명? 네, 22명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한전 KDN인데 네. 한전 계열사로 보면 될까요? 한전이 100% 출자를 해서 만든 네,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한전 KD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전 KDN이 있고 KPS가 있는데 한전 KDN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한전 KPS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산 쪽 분들의 약간 꽃 같은 경우죠. 한전 KDN 같은 경우는 ICT. 네, ICT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는 거고, 한전 KDN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렇죠. 곳인 거고, KPS는 이제 거기에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거죠. 한전보다 좋다는 소리가 있는 KDN, KPS 맞아요? 연봉이 더 높아요. 실제로도 연봉이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연봉 자체가 한 300에서 400 정도 높습니다. 많이 높은데? 네, 300에서 한 400 정도 연봉이 304네. 연봉이 월급이 304. 아니고. 정도가 높습니다.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죠? 채용 규모 자체도 한 100명, 네. 80명에서 100명 단위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KDN이나 KPS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경쟁률도 각박하겠구나. 네, 경쟁률이 많이 센가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뜬 곳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기업이니까. 여기를 목표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계시죠. 특히 네. 금융공기업은 네. 이제 금융고시라고 할 만큼 이제 거의 고시화가 됐어요. 맞아요. 고시화가 되어서 금융고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지금 한전 KPN은 언제까지죠? 한전 KDN. KDN. KDN은? 네, 지금 16일까지 채용 진행하고 16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네. 저는 뭐 보증보험도 할 말은 많아요. 해주세요.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친오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기업은 아닙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네.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회사에 있는 주주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곳이 공기업이어서 공기업이고. 네, 사실상 정확하게는 공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공기업이 주주로 가장 크게 있는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금융 공기업 인기가 떨어졌다는 게 맞나요? 떨어졌다? 연봉 상승. 근데 원래 금융공기업만 좀 준비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싸움이어서. 네. 금공은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준비해요? 그럼요. 네. 진짜? 그럼 너무 무섭다. 실제로 살벌하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플러스로 이제 가산을 받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고시 네, 느낌이라고 하는 고시 거예요? 느낌이죠. 가서 왕씨 찾기? 가면 찾을 수 있나요? 몇 명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SGI 서울 네. 보증에. 자, 그러면은 오늘 금공은 왜 안 보셨어요?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너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특히 전공. 전공이 엄청 빡세해서 왜요? 그냥 논술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약술, 그리고 논술. 약술, 논술부터 시작해서 그 전공의 그 깊이 자체가 네. 좀 더 깊은 경우들이 더 많아서 네. 그럼 여기를 준비하시는 분은 딱 여기만 준비하시겠네요? 주로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네,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A매치라고 해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은 A매치 공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금융공기업에서 1등은 누구예요? 제일 인기 많은. 제일 인기 많은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하고 한국은행? IBK 기업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완전 마니악하죠.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세무사 시험을 친 분들도 잘 못 들어가요. 난이도 자체가. 네, 난이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 미시, 거시, 국제경제, 계량경제까지 다 나오고 어지러워. 그다음에 통계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전부 다 주관식이고 고시. 약술형이고 논술형이고 그다음 진짜? 네, 일반 논술은 이제 인문 논술이라고 해서 네. 수능 논술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수능 논술보다 어렵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채용형 인턴 있는 몇 안 되는 데인가요? 네. 요새도 뽑나요? 잘 안 뽑잖아요. 요새 잘 안 뽑아요. 네. 그래서 왜요? 거의 양대산맥으로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맞아요. 금감원이랑 레벨이 금감원은 바뀌어지고. 채용에 인턴 좀 뽑았던 걸로 그런데까지 봤었고 담배를 펴버리시.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는 약간 넘사벽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 돼야 한국은행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저는 한 명 봤어요. 제 17년 동안 하면서 한 명 봤는데 진짜 네. 너무 어려운 곳이. 걔는 그냥 되게 천재였어요. 그냥 보는데도 네. 그럼- 전공도 너무 잘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딱 보면은 너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아 진짜? 네. 네. 와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마다 보는 과목들이 좀 다르잖아요, 공기업도.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수능을 좀 준비를 했었던 친구다. 네. 그래서 한국사랑 영어 같은 게 좀 베이스가 되게 잘 돼 있다. 그럼 이번에 산인공 같은 거 시험 볼 때 한국사랑 영어도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 확실히 맞아요. 보면은 금방 붙겠다라는 감이 오죠. 이제 진짜? 준비를 한 베이스에 따라서. 네. 그러면 한국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또 해주실 말씀 없나요? 수출입은행요? 네. 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이제 금융공기업 A매치 중에서는 높은 편에 들어가는 거고 경영 같은 경우는 회계가 중급 회계까지 나오고 원가까지도 나옵니다. 원가 회계까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무는 중급 재무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진짜 세무사 회계사 정도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그렇죠.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저희 이제 그 공기업 수업에 들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금융공기업 준비한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는 다 회계사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했던 친구들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좀 놀다 먹고 어떻게 좀 어디 한 닭다리 하는 친구들. 하는 친구들이 오는 거구나. 네, 맞아요. 면접이 토론 PT 2차 면접이라고요? 네. 네. 면접도 토론 PT 2차 면접이 거의 다 기본이에요. PT 면접이. AI 면접이 있는 데도 있네요. 주택금융. 네, AI 면접 네. 하는 곳들도 있죠. 네. 코로나 시기에는 AI 면접이 진짜 많이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면접 쪽으로. 토론 면접이나 이런 걸로 더 많이 바뀌고. IBK 기업은행이 면접은 진짜 빡세죠. 어떤데요? 진짜 빡세죠. 원래는 합숙 면접을 했었어요. 수능 면접. 네, 합숙 예전에 면접. 은행들은 많이 네, 했었잖아요. 합숙 면접해서 합숙하고 그다음에 합숙해서 조별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거를 막 몇 번씩 시키는 거죠. 근데 네. 합숙 면접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합숙 면접은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합숙 면접 해본 적은 없어요. 가서 그냥 막 놀다 올 것 같아.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그건 MT가 아니에요. 난 놀다 올 것 같아. 막 같이 막 친구 지내고 막. 근데 그런 거 안 되죠.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나?
가서? 그때 그 합숙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는 실제로 뭐 토론 면접도 시키고 과제 내주면서 과제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술 마시면서 또 얘기하는 그런 상사들 술 들어가서 마시는 것까지? 그런 것도 보는 자리도 있었으니까. 옛날에 방송국은 대부분 다 합숙 면접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KBS나 이런 곳들에서 네, 네. 항상 합숙 면접 하고 이제 최종, 최종이었는데요. 면접관 면접가는데 코로나 이거 얘기하고 못 가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요. 네, 네. 코로나 걸리면은 못 보시죠. 갑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그 다음 지원에 있어서 면접까지는 패스 네. 해주는 진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네. 좋다. 네. 오, 그래서 기운이. 그렇게 해서 다음 시즌에 들어와 면접 보러 오라 이렇게 했었던 경우들 몇 번 봤고요. 왜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어쨌건 필기는 합격을 했었으니까 이 친구가. 네. 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음. 착하다.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 많던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기업은행은 합숙 면접을 18년도까지 18년도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이제 PT 면접. PT 면접이 좀 많이 빡세졌죠. 실제로.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 공기업 얘기 좀 했는데 어때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고 싶으세요? 공기업 얘기? 공기업 얘기 뭐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보시면 돼요.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 지금. KPS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KPS는 언제 떠요? KPS는 올해 안 뜰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만 한 뜨나요? 번 정도 원래 2번 떴었는데 이번에는 안 뜰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KPS가 뜨더라도 굉장히 적게 뽑지 않을까라고 거기 생각합니다. 어. 공기업 얘기 안 하면 아버님 제 얘기만 한다고? 네, 그러려고. 난 그래요? 추석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알겠어요. 추석 얘기해요. 우리 세민이 공기업 지원 안 할 거거든. 공기업 얘기 이 정도면 했잖아요, 여러분. 네네.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공기업은 해커샵에서 그렇습니다. 해커샵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다 함께 공유해드릴 수 있죠. 그렇죠, 쌤? 면접까지. 네, 어. 그럼요. 윤주현 선생님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이죠. 17년째 공기업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저희 레전드 선생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분이면 많이 했지. 네. 공기업 얘기. 안 들었잖아. 15분이면 많이 했대. 다 안 들었잖아요, 다들. 우리 추석 얘기하는 게 더 재밌었잖아. 뭐 댓글 지금 올라오는 게 속도가 느려졌다고요. 아까 뭐 육전, 뭐 당근튀김 먹고 싶어. 얘기하셨는데 공기업 얘기하니까 최재형님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재영님은 아직 안 들어가셨나? 회사? 아직 안 들어가실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17년 강의 16개의 의치를 보유하신 우리 윤주현 선생님께서. 다 하시는데 최재형님이? 맞아요. 그 팬이에요. 아직 못 보셨어요, 둘이 네, 두 분?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자, 올라오세요. 술 한잔 사드릴게요. 계실 거예요, 와. 지금. 계세요. 올라오세요. 어디요? 서울에 계세요. 아, 그래요? 응. 계세요. 서울에 계세요? 네네네. 당황했었어요. 한번 와요. 한번 와요. 술 한잔 합시다. 두 분이 만날 수 있나요? 단둘이? 쌤은 상관없으실 텐데.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저 은희쌤 말로는 단둘이는 남자랑 단둘이 절대 안 아, 상관없어요. 들었는데 은희쌤이 꼭 누가 여자가 한 명 껴있어야 상관없어요. 그래요? 하셨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꼭 그러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아. 최재형님이 연락을 좀 해주시면은 지금 바로 약속 잡으세요 그냥 두 분이서 둘이 왜? 왜? 맞아요? 나 되게 평화주의자인데? 화가 없으시대요. 화가 없으세요. 네. 저 되게 평화주의자예요. 네. 두 분 조만간 만나가지고 인증샷 한번 찍어주시는 걸로 네, 미션 알겠어요.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필동면옥에서 필면 좋지. 필동 면허 거기서 좋죠. 제육 먹어야지. 제육 먹어야 돼. 네. 거기서 또 술 한 잔. 그럼요. 필면의 제육은 일반 매운 제육이 아니에요. 그거 어때요? 돼지고기죠, 쌤.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제육으로 삶은 거. 걸로 그냥 하얗게 나와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차갑게. 편육? 아니? 아니야. 수육인데 뭐야 무슨 맛이야? 그거를 양념장에 찍어 먹거든요. 맛있는 맛이에요. 아 진짜 보쌈 네. 이런 거 아니고? 보쌈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그래요. 나 맛있어요. 가봐야겠다. 맨날 냉면만 생각했는데. 닭볶음탕 서울역에 있는 호수집.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계림? 계림 계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마늘 엄청 많이 들어가. 저는 그냥 닭볶음탕 하면은 그냥 딱 가평. 막 이런데 주는 네. 거, 네, 소뚜껑 가평, 이런데. 소뚜껑. 쌤 근데 거기밖에 제가 생각이 하나 안 추천드렸잖아요. 청국장 닭도리탕. 청국장 닭도리탕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우면산 밑에 우면산 있어요. 밑에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청국장 닭도리탕으로 진짜 유명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닭도리탕이랑 그 베이스가 달라서 되게 맛있어요. 네. 남자 친구랑 가기 어때요? 좋아요. 청국장인데 괜찮아요? 그 청국장 향이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근데 구수하면 그거를 왜
나중엔 갈라고. 아니 그거를 보통 남자친구가 걱정해야 되지 않나? 나도 걱정할 수 있죠. 그게 네. 남녀가 어딨어요. 알겠어요. 걱정할 쌤 수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엔 여자들 요즘에는 먼저. 여자들이 예약하고 뭐 어. 계산도 여자들이 잘하고 그러죠 어, 뭐. 그런 시대예요. 빨리 해요. 살기 힘들다. 그죠? 자, 오늘은 또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꽃고추를 준비를 했어요. 꽃고추. 꽃고추. 꼬리를 무는 추석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석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종혁쌤한테 듣는 추석 이야기인데 197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종혁쌤은 어떤 추석을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추석이야 똑같죠. 그냥. 꽃고추. 꽃고추. 어릴 때 그래도 뭔가 인상 깊게 딱 느껴졌다 이런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많이 바뀌었다. 세상 좋아졌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요즘 코렐 앱으로 예약하는 거 세상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저도 앱을 쓰잖아요. 제가 앱을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아진 거 아니에요? 좋아진 거? 그냥 와 세상 좋아졌다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대구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할 때 지도 보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있죠. 종이 지도. 네, 그건 있죠. 어,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시나? 그 차 운전하면 항상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요. 내비가 없어가지고. 전 내비가 너무 신기해요. 네. 아직도? 어릴 때 부모님 맨날 이렇게 가다 물어보고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지도 보고 오, 그땐 그랬지. 추억 라떼판.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 고속도로에서 막 차 막혀가지고 거기 막 그 뻥튀기 파시는 맞아요. 할머니들 계시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분이셔서 연휴가 장거리? 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 창원에서 살았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막 8시, 자고? 9시간. 예. 그래서 가면서 오빠랑 맨날 그 에네르기파 이런 거 하면서 막 시간 지겨우니까 게임하고 맞고 막 그러면서 올라갔죠. 오, 막 보니까 차 멈춰 두고 막 거기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그 헬기에서 막 이렇게 찍은 장면도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니. 지금도 그래요. 아 약간 바이브? 그냥 고기 굽는 바이브? 맞아요? 그렇죠. 그 휴게소에서 고기도 굽고 막 그렇게 해서 먹고 막 그랬었어요. 휴게소 예전에는. 최애 메뉴는 뭔가요? 저는 나는 소떡소떡. 저는 금강 휴게소에는 사과 돈가스. 사과 돈가스?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사과로 소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돈가스 그거 진짜 맛있고. 배고프지? 원래 술 먹고 다음날 허기가 져요. 맞아요. 쌤은 뭐 좋아하세요, 휴게소? 저는 약간 그런 그냥 밥 좋아해요. 그 국밥. 휴게소 휴게소 국밥이나 맞아. 짜장면. 우동도 맛있는데. 그런 거 먹고. 우동도 맛있죠. 사과에 피넛버터 말. 근데 추석 때는 용돈 안 주잖아요. 네. 추석 때 뵙고 세배하면 용돈 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추석은 용돈 안 주는 날이래요. 버릇 나빠진다고. 조영쌤이 우리 그랬어요. 조카 돈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아유. 그럼요. 아우 다행이다. 네. 저도 준비. 저희 조카가 4명이거든요. 아이고. 1,000원짜리 4장 준비해야지. 그거 좀 미안한데. 근데 저 조카가 20살 막 22살 이러니까. 줘야겠다. 네. 얼마 정도 주세요? 보통 10만 원 주죠. 삼촌 애플워치 사주세요. 애플워치 맥북에어 사주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과제하려면 나만 맥북 없어. 어떡하지? 나도 갖고 있어봐 삼촌. 애들 나만 뚜벅이야. 애들 다 차 사줘. 나만 없어. 죽일까? 나도 운전하고 싶어. 삼촌. 우리 서울역 얘기 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옛날에 추석에 하는 놀이도 있었죠. 추석 놀이 있죠. 쥐불놀이는 추석에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쥐불놀이를 왜 하는지는 아세요? 애군 쫓는 거 아니에요? 쫓는 거? 태워서? 그리고 뭐 농사 잘 되게 하려고? 농사 잘 되게 하라고. 농사 잘 되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슷한 거예요. 쥐 잡기 하고 쥐를 태워가지고 쥐를 이렇게 쥐를 잡고. 쫓아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쥐불놀이는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깡통 같은 거 네. 비워가지고. 맞아요. 그건 정월 대보름 때. 맞아. 정월 대부름 때. 추석이랑 다르죠. 삼촌 요즘 10만 원으로 뭘 사요? 맞아. 요즘 10만 원으로 살 게 없어. 삼촌. 20만 와인 한 원. 병도 못 사요. 삼촌 어제 와인 얼마짜리 마셨어요?
어제? 모르겠어요. 누가 계산했어요? 제가요. 카드 재영님 올라오세요. 카드 얼마 긁었는지 한번 보자. 카드 얼마 긁었지? 세 자리는 아니죠? 보면 오늘 네? 아니 오늘 긁은 거 보시면 저녁에 또 소주 드셔야 돼요. 아. 마음 아파서. 세 자리는 아니에요. 세 자리는 아닌데 세 자리에 가까울 거예요. 아. 진짜 5분이셨나요? 5분이 드셨을 때? 아니 4명이서. 네 분이서? 4명이서. 야 보셨죠 재영님? 우리 쌤의 와, 올라가야겠네. 오, 와. 우리 쌤 보셨죠? 이 정도 돼요. 큰 배포를 가지셨다고요. 그럼요. 그죠? 예? 비석치기는 안 하셨나요? 서울은 비석치기라고 하죠. 그럼 어디 지방은 뭐라 그래요? 경상도는 오케마추키라 그래요. 또왜 일본어야? 아니야? 아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냥 저 선 경상도잖아요. 그을게요. 선 이거는 그을게요. 그냥 연도의 차이예요. 어. 경상도 지역의 차이가 몰라요? 아니라 그 비석치기죠. 아, 그래요? 그쵸. 오케 맞추기. 오케 저 처음 맞추기. 들어봐요 살면서 이런 거. 오케마추키. 오케 맞추기? 예. 뭐예요? 그 일본어죠. 아니요, 맞춘다. 오케가 이제 돌멩이. 아 영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추기. 오케. 오케이 맞추기. 오케이 경남과 경북인 거죠? 그러면. 그쵸. 많이 다르네요. 음. 오케 맞추기는 나 진짜 처음 들어봤어.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오케마추키라고 하죠. 가끔씩 그 대화할 때 이런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지?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종혁쌤 강강술래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추석 때? 어릴 때는 저는 강강술래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강강술래 이런 것들은 안 해본 것 같고 어릴 때도 전만 붙이셨나?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맞아요, 시골로 맞아요. 막 맞아요. 뛰어다녔던 논밭 것 뛰어다니고. 잠자리 같아요. 잡고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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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닭 잡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할머니 댁에서 닭 잡는 걸 봤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넣는다. 그렇게 털 다 뽑고 그리고 이제 가르잖아요, 이제 배를.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배 안에 알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지 몰랐어요. 알이 있어요. 알이 그 사이즈별로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거. 있는 애, 작은 애, 더 작은 애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그 하얀 색깔로 이제 말랑말랑한 알까지 이제 그게 내일 원래 낳을 알이었는데 못 낳고 죽은 거지 애가. 너무 마음 아프죠. 저는 강아지 잡는 거 봤어요. 아. 개. 저는 제가 돼지를 잡았어요. 진짜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집성촌이었거든요. 집성촌 그러니까 성촌이랑 영천이 또 이쪽이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집성촌이니까 뭐 명절날이나 이럴 때 되면 돼지를 잡거나 한 마리를 잡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서열이 있어요. 돼지를 잡는 서열이 있고 이제 돼지를 해체하는 서열도 있고 그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학렬이 낮았을 때는 돼지를 잡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집은 양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맥정인가요? 아니 계속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족보를 산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돈으로 샀어도 그 정도도 상인 정도 된 거 아닐까요? 그럼 뭐 돈으로 샀어도 뭐 산 거는 산 거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사를 빡세게 지내는 집안일수록 네. 의심해봐야 돼요. 왜? 아니 뭐 근데 안동 이런 데는 빡세게 지내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종갓집 말고 종갓집 아, 말고. 말고 이제 좀 빡세게 지내는 데는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 뭔가 그러니까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와 조선 후기까지 갔어. 조선 후기로 와. 가면 제사상이 간소화되거든요. 네, 간소화되고 특히 양반집들이 되게 간소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돈 주고 산 집들은 나 양반이니까 이제 더 더 화려하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더 예절 차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여주기식. 근데 우리나라의 조상분들이 그 되게 막 검소한 이런 조상들은 아니지 않나요? 항상 흰색 옷 입고 뜻하잖아요. 그럼 항상 빨아 입어야 되고 새로 지어 입어야 되고. 저도 저거 봤어요. 유교 진짜 유교 사상을 따르는 나는- 집이면은 그냥 어. 밥이랑 뭐 국이랑 뭐 이런 거만 두던데 아, 그래요? 간소하게 맞아요. 시기가 좀 있죠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네, 보통은 간소하게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는 잘 안 했어요. 제사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점점 빡세게 하는 쪽으로 이제 변한 거지. 변한 거지. 맞아, 나 저 말 너무 공감하잖아. 조상 덕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여행 다니고 있다. 아, 진짜. 삼촌이 저희 집안 제사 근본 없대요. 근본 없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슬픈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유리 씨, 홍동백서 뭐 이런 얘기들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밤 대추 뭐 사과 감 뭐 이런 식으로 감 사과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 조유리 씨. 머리는 어디에 둬야 머리는 되고 뭐- 생선은 뭐 꼬리는 어디에 빨간 그 거 빨간 어디 거는 두고. 동쪽에 두고 흰 거는 서쪽에 둬야 된다 어. 이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안에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동서남북을 못 찾잖아요. 나침반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옛날에는 집이 남향집이었어요. 네. 남향집이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동서가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문으로 딱 들어가서 북쪽을 보고 동서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70년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박정희 정부에서 뭐를 만드느냐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희한한 말이 나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라보는 쪽은 곧 북쪽이다. 아,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남향 북향이 상관없이. 없어지니까 남향 북향이 없어지니까 들어가서 문의 반대쪽은 북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문에서 들어가면 이쪽이 북쪽이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네가 있는 곳이 곧 중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뭔가 제사를 통일하고 통일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거의 뭐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가 곧 조상이다 이런 내가 느낌으로. 곧 조상이다. 네가 있는 곳이 뭐 남향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고 막 무슨 아파트 짓고 네, 아파트 이렇게 짓고 하면서 하는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있는 쪽이 네, 네. 남쪽 북쪽 이렇게 정한 거구나.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반대가 많았었어요. 뭔가 근데 저는 제사 지내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평소에 제사 음식을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맞아. 잡채 막 갈비 이런 거. 쌤이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그런 거 먹을 일이 없다가 이제 이런 기회로 가족들도 모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좋죠. 행복하죠. 명절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뭐 남성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맞아. 남자도 요즘에는 뭐 같이 전 하고 제가 다 해요. 얼마나 미쳐버렸어요.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네. 미쳐버렸어요. 그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만약에 섭외 오면 나가시나요? 아니요. 안 왜요? 나갑니다. 나는 솔로 한번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돌싱 같은데. 특집. 안 나갑니다. 아쉽다. 나 그럼 정말 열심히 볼 건데. 진짜. 뭐 영철 이런 이름 그거 나가잖아요. 뭐가 잘 어울릴까? 광배 막 이런 거. 광수. 광배가 더 낫지 않아요? 광배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학을 떼신 조용쌤. 근데 추석 되면은 뭐 제사 음식, 뭐 차례 음식도 많지만 제일 생각나는 거 송편 아니에요? 송편요? 송편 맛있죠. 근데 안에 꿀 들어있는 거. 꿀일도 있고 뭐 깨도 있고 밤 넣고 콩 넣고 다 넣죠. 네, 맞아요. 흰팥. 힙합. 근데 떡국은 설에 떡국 먹고 추석에는 왜 송편 먹어요? 원래 떡국은 설에 먹는 건 맞고요. 네. 설에 먹는 건 맞고 추석 때 송편을 먹는 건 여러 가지 썰은 있는데 추석이라고 해서 송편을 먹진 않았어요. 원래는. 송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단오날이라든지 이런 날 큰 명절날 많이 먹었던 걸로 다들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국은 왜 먹느냐면 떡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을 불러 드린다라고 해서 가래떡이잖아요. 장수 아니에요? 장수? 그렇죠. 장수의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는 거는 엽전 모양이라고 해서 돈드로라고. 돈드로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의미구나. 그래서 원래 떡국 이름이 그 침새국인가 그래요. 침새국이면은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새국, 첨가된다,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엄청 의사소통 선생님 같으셨어 진짜. 그런데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국물을 뭘로 냈느냐면 이제 복을 불러들이는 새 중에 꿩이 있었어요. 그래서 꿩으로 원래는 그 국물을 냈었는데 꿩이 많이 안 잡히면 이제 닭으로 국물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역시 꿩 대신 닭이라는 말도 나온 역시 건데.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송편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명절날이 있는 날이 그러니까 8월 15일 명절이 있는 날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도. 그래서 거기는 중국에는 뭘 먹죠? 뭐 설날 때요? 아니면 아니 추석 그 때요? 추석 때. 뭐 뭘 먹어요? 먹지? 전병, 월병. 월병. 월병? 월병이 이제 달월자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떡병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달떡이에요. 월병 어떻게 생겼죠? 몰라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달 보면서 먹는 귀엽다. 떡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일본은 시보야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양력 8월 15일을 명절로 하는데 원래 음력 8월 15일을 시보야라고 해요. 시보야 둥근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그게 그 시보야가 시보야가 맞아요. 그래서 시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밝은 황정민이 뇌물증 흘러줄 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맞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8월 15일 날 시보야에 먹는 게 츠츠미 뭐가 있어요. 쯔쯔가모스. 아니에요. 츠츠미 뭐가 있는데 그게 동그랗게 생긴 전병이에요. 동그랗게 생긴 전병인데 희한하잖아요. 둘 다 8월 15일 날은 다 동그란 걸 먹는데 달을 먹는 느낌인가? 네, 우리는 반달이잖아요, 송편이. 그러네요. 왜 반달일까? 왜 반달일까? 아직 말해주지 마세요. 왜 반달일까? 내가 먹음으로써 온전해지나?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나눠 먹어서 둘이 합쳐서 이렇게 달이 약간 비슷해요. 뭔데요? 지금 합치면? 세빈 쌤이. 이게 합치면 되나 보다. 뭐예요? 약간 우리 방송 프로그램 같았어 방금. 엄청. 맞추기. 멋있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치면은 체움의 미학이 있어요. 체움의 미학. 비움의 미학과 체움의 미학. 네, 그래서 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둥근 건 저문다는 뜻이고 너무 멋있다. 채운 거 점점 채워진다. 네, 반은 앞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라서 그걸 앞으로 더 채울 거야라는 뜻으로 이제 반으로 접어서. 진짜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요? 네,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도. 멋있다. 그건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 왜 송편 그거 할 때 솔잎은 왜 넣어요? 그러니까 송자가 소나무 송자거든요. 네. 네, 소나무 송자인데 솔잎을 넣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안에 뭘 넣잖아요. 네네. 뭘 넣으니까 잡내가 올라온다고요. 그걸 막아내는 게 소나무 그거라서 이렇게 다 막는 거죠. 우리 엄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송충인데. 갑자기 송충이까지. 아니 소나무 한창 이렇게 벌레 많을 때 지나가면 막 떨어지잖아요. 저 맞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 그러면 나 궁금하다. 땡스기빙 데이는 왜 칠면조 먹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는데요. 그럴 만두. 그럴 만두. 정월 대보름에 왜 부럼을 먹죠? 이거는 알 것 같아.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뭔데요? 우리 맞춰보자 이것도. 네, 맞춰보세요. 부스럼 뭐 이런 거 없애는 그런 거였던 거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깨고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옛날에 어릴 때 애들 막 아프고 막 이런 네. 애들. 그러니까 부스럼이라고 해서 이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럼 뭐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깨뜨리고 뭔가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내 입으로 이렇게 깨서 또는 호두를 깨서 이렇게 호두를 해서 내 입으로? 그렇죠. 이로 깨서 뭔가를 호두 밤 이런 거. 호두 이런 거 깨서 아버님과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과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알쓸신잡 느낌. 네, 맞아요. 가끔 저한테 막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 아니 모르는데 이러면 막 얘기해 주시거든요.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구만. 맞죠? 맞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송편을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막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또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낳는다. 뭐 막 그런 이런 얘기 얘기 있잖아요. 있었죠. 그건 또 네. 왜 그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또는 뭐 예쁘게 잘 살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손이 참 야물딱지다. 야물딱지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담처럼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들처럼 요리 잘하면 좀 참해 보이니까 애기 입도 이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렇겠죠. 싶어요. 네. 저 종혁 쌤이 또 요리 잘하셔서 참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느낌. 그래서 할머니라고 하신 거구나. 어. 본인들이 이쁜 송편 먹고 싶어서라고. 그렇겠죠. 본인들이 이쁜 송편 먹고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걸 붙이는 거구나. 근데 이쁘게 만들고. 어릴 때 이제 애들한테도 송편 만들라고 막 언니 맞아, 같이 하자 맞아, 그러면은 맞아. 항상 그 이만하게 막 만들고 맞아, 안에 막 맞아. 엄청 넣어가지고 맞아. 이만한 송편 만들고. 나만 빚기 싫어서. 그럴 수 있겠다. 너도 나도 빚게 만들려고. 음향기술 감님 이직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신 분 아니에요? 계셔요? 모르겠는데요. 그때, 근데 저 궁금한 게 송편이 깨도 있고 꿀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왜 그렇게 달라요? 그 지역마다 다르게 썼던 거죠. 근데 꿀떡 대부분. 너무 먹고 싶다. 꿀떡이랑 송편이 다르죠? 꿀 다른 들어간 거죠? 송편.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꿀떡 송편. 그러니까 꿀떡이 비슷한데? 이제 생긴 그 깨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한 거고. 그게 기술 송편인 감독. 거고. 네, 깨 송편인 거고. 이직하신 분은 기술 감독님. 막 흰 팥도 넣고 밤도 넣고 제가 강릉에 잠깐 있었을 때 네. 그 추석날 집에 모사가지 하다가 강릉에 유명한 밤 송편이 있대요. 네, 네, 네. 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네. 가서 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진짜 송편이 막 이만하고 밤이 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왕밤이. 그래가지고 그게 또 밤이 유명한 데가 어디죠? 밤은 뭐 강원도 쪽이 제일 유명해요. 원래는. 그래요? 어디 지역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밤을 가져와서 거기서 막 직접 또 치고 계시더라고요 밤을. 홍천도 유명한데. 그래요? 홍천도. 어디 밤이라고 아무튼 그 진짜 맛있었는데 강릉에. 맛있겠다. 근데 비쌌어요. 한 팩에 10,000원. 밤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밤이어가지고. 밤빵도 맛있고. 밤빵 맛있지. 근데 저 궁금했어요. 감자랑 고구마 중에 어디 파세요? 감자 파세요? 고구마 파세요? 이거는 또 진짜 쉽지 않아. 공주밤. 공주밤. 맞아 공주밤이었어 단디님. 맞아. 맞아. 공주밤. 공주밤. 맞아요. 맞아. 그거 골라주세요. 감자와 고구마. 저는 감자요. 감자? 네. 그래도 저도 감자 가겠습니다. 진짜? 네. 왜 이렇게 고민할 일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니즈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쪄 먹을 땐 사실 고구마 쪄 먹는다면? 고구마. 고구마? 네. 쪄 먹으면 저 그냥 감자. 감자? 다 감자. 감자 소금이세요? 설탕이세요? 소금. 소금? 약간 다르다. 완전 반대야. 왜요? 난 설탕파고 네. 저는 고구마파예요. 그럼 고구마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아니 그거 감자만. 아니 근데 보면은 남자분들이 감자가 많고 여자분들이 고구마가 많더라고요. 근데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맞아.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잘하시는 거 있나요? 잘하는 거요? 아니 없어요. 근데 감자전, 감자튀김, 뭐 아니면 메쉬 포테이토 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전 그 반찬 너무 좋아해요. 감자 볶음이라 하나? 감자채 볶음. 뭣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런 거 잘하세요. 감자채 볶음. 진짜? 네. 밥 반찬 이런 거 밥 반찬 잘하시는구나. 잘하세요. 고구마는 영어로 스윗 포테이토. 근본이 포테이토이다. 설득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밸런스 게임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밸런스 게임 있네. 밸런스 게임? 매운맛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석 특집? 10년 동안 인터넷 금지 대 내 인터넷 기록 모두 공개. 어떡하지? 이걸 고민한다고요? 왜요? 쌤 뭔데요? 고민을 하는데 왜 고민을 하시지? 나는 그냥 제 기록을 모두 공개할게요. 저도요. 10년 동안 인터넷 금지는 저는 인터넷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진짜로? 네. 10년 동안 인터넷이 금지되면 전 이 사회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맞지, 따라가면 맞지. 되잖아. 내 길을 가겠다. 그냥 약간 무인도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영하고
그냥 그래 어. 되겠네. 어. 아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해 줄 책 거 아니야. 읽고. 친구들이 얘기해 줄 친구들 얘기해 야 주면 이번에 듣고. 올라온 거 봤어? 이러면 뭔데? 이러면 그걸 알게 돼. 그럼 나도 10년 동안 인턴 안 할래. 근데 내 인터넷 기록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아. 그렇지. 아, 아, 30년 동안 인터넷 이미 안 해보셨구나. 안 써봤지. 안 아 써봤지. 이미 안 하셨네. 안 써봤지. 근데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쵸? 맞네. 그 뉴스는 볼 수 있잖아. 뉴스도 TV, 인터넷이 TV. 그런가? 인터넷 TV 말고 그냥 TV. 어. 송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도 이쪽으로 갈게요. 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거. 알고 보니 성별이 다른 애인데 이름, 나이, 직업 모든 게 다른 애.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름, 나이, 직업. 되게 어렵다. 이번에 매운맛이네 진짜. 저는 알고 보니 성별이 다르네. 왜요? 후자는 너무 거짓말쟁이라? 후자는 모든 걸 다 속이는 거잖아요. 정말로. 근데 성별을 숨기는 거 바꾼 것도 심각한데요? 뭐 내 성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좀 어렵다 이거. 저도 그럼 저도 거짓말이 너무 싫기 때문에 동그란 거 드르륵 돌린 테레비. 이렇게 드륵드륵. 이건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띡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둘 다 안 해보신. 이게 너무 웃겨.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 건가요? 진도요? 근데 그럼 바로 알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진도 다 나갔는데 안 한 거지. 아니 다 나갔으면 알 알지 수가 않나?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연애를 다른 아무 일 없이 한 1년 정도 했는데 아주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거지. 이거 비슷한 그 중국의 영화에 있는데. 그래요? 네, 나비 부인인가? 나비 부인? 네, 그래서 오페라 하는 그런 여자가 알고 봤더니 막 남자야? 첩자였은 남자였고 막 이런 영화가 있어요. 되게 시대상을 되게 반영을 잘하는 되게 옛날 영화거든요. 전 전자 할게요. 저도요. 거짓말이 너무 싫은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 선물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저 단디님. 단디님이 단디님. 못 보신 것 저도 같죠? 단디님 하려고 그럼 그랬는데. 단디님한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뭐 드릴까? 발효식초 드릴까? 책 드릴까? 뭐 드릴까? 밀키트. 밀키트. 네, 밀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까지 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또 생방송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5시에요.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인사드릴게요. 짜빠.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 좋은 추석